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가을 하면 우선 떠오르는 낱말들이 낙엽, 밝은 달빛, 소설바람, 국화, 코스모스, 귀뚜라미 소리 들이겠죠. 그리고 서정시가 그리워지고 왠지 모르게 허전한 가슴을 포근히 감싸줄 것 같은 달콤한 음악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양악기로 우리 불교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악단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강형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형진. 네. 이름이 좀 남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하세요? 뭐 좀 남성적으로 액티브하게 일하라고 이렇게 선친께서 지어주셨나 보다고 합니다. 예. 사실 오케스트라 하면은 그 규모가 엄청나고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 까닭에 대개는 국공립이거나 아니면은 재정지원이 확실한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오케스트라 현황과 아울러 선생님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악단 등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우리 시청자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예. 뭐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맞고요. 또 지금 KBS 이제 KBS 교향악단 이제 오랫동안 재직하다 나왔는데 KBS 자체에서도 교향악단 운영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힘들어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민간 단체로 또 돌렸고 현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또 개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좀 만든 악단도 있는데 뭐 많이 영세하죠. 또 워낙 단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은 그 재정적인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숫자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도 뭐 그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이 없지만 이 어떤 나름대로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악단 명부터가 니르바나 즉 일반이어가지고 네. 물씬 불교적인 색채도 띄고 예, 예. 처음에는 소규모 실내악단으로 출발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오케스트라가 되었는데 그 저간의 과정을 좀 일러주십시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제가 또 뭐 여자고 너무 큰 규모는 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한 10명 정도 내지 한 20명 정도 되는 규모로 그걸 챔버라 그러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요즘 산사음악회랑 또 대형음악회를 또 많이 욕을 하시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 말에 서울시 문학과에다가 저희들 전문예술단체를 등록해서 이제는 필하모닉으로 제가 다시 좀 재개편을 해서 했는데 쉽진 않습니다. 네. 뭐 이미 불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이른바 우리 불교 음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뭐 특별한 그 인연이 좀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가슴 아프겠지만은 좀 들려주십시오. 뭐 글쎄 이제 불교 음악이라기보다 첫째는 불자가 된 동기가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고 오빠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뭐 허둥지둥 뭐 기복이었죠. 그렇게 불자가 됐는데 사실은 오빠가 타계를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사직구제를 이제 치러야 하는데 이제 그 덕분에 제가 불자가 되면서 이제 음악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 음악도 이제 앞으로 현대화된 불교로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서양 음악도 하나의 그 포교의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99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네. 서양음악 전공자가 동양의 우리 불교 음악을 연주한다는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네. 혹은
새로운 시도라는 판단도 세울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약 5년간 그러한 활동을 해보신 장본인 입장에서 네. 현재 어떤 이정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얘기가 무리입니다. 무리고 또 정서적으로는 너무 다른 문화 속에 있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유럽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여행을 갔다 오게 됐고, 거기서 또 더 많이 느낀 건데, 그 뭐 서양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사적으로 뭐 바로크 시대랄지 클래식 시대랄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 음악의 유형이 뭐 패션이나 그런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전망하냐면요. 그 뭐 많이 크로스오버나 퓨전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결국은 그것은 새로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그 문화가 발전하면서 크로스오버가 되고 퓨전이 됐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많은 문화들을 서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모험하고 싶은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정신을 더 그리워하고 더 좀 맛보길 원하고 그런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대에 맞는 문화 창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시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 10년을 해도 경영인 한두 달의 고민도 짐작조차 못한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이 쉽지 하나의 악단을 운영하기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일 텐데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동안 운영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뭐 거의 자비로 했는데, 그렇지만 그 큰 연주들은 뭐 많은 스님들과 절과 또 불자님들이 물론 도와주셨고요. 기본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제가 해왔었던 운영해왔었던 연습실도 있고 해서 그냥 그걸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이걸 불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절에 가서 보시하고 시주한다라는 개념을 했습니다. 네. 운영비도 운영비지만은 서양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크리스찬이어서 네. 그분들과 불교 음악을 합주한다는 게 대단히 또 다른 애로가 있었을 텐데 네. 그간 현장에서 몸소 겪었던 그 고충들이 많겠습니다만은 한두 네. 가지만 좀 들려주십시오. 그런 게 저의 지금 솔직히 좀 고백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참 좀 어떤 때는 제가 막 비참해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종교 교육 자체가 타종교를 좀 배타하고 또 심지어는 무시하고 그러는 편이기 때문에 전혀 그러리라고 예상치 않던 일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연주 직전에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불교 뭐 단체다 해서 못하겠다라는, 그러면 저희는 그때 와서 연주자를 섭외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들 스케줄이 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좀 많이 고충을 받았죠. 선생님은 원래 바이올린 주자신데요. 네. 그간 몇 대의 바이올린을 언제 어떻게 입수해 보셨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 좀 주십시오. 아, 네. 그 참 악기에 대한 사연은 제가 좀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바이올린을 좀 늦게 시작해서 중학교 때 이제 그 아주 정말 싼 일제 악기 수십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악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입학 시험뿐만 아니라 콩쿨까지 그걸 다 치렀어요. 요즘 애들 생각하면 진짜 상상 못하는 일이죠. 그렇게 시작했고 줄이 끊어져도 뭐 다 이어서 써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지냈고,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뭐 그때는 갯돈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갯돈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악기를 이제 50만 원짜리 뭐 별일은 넘는 거죠. 그래도 그거 사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이제 KBS 교향악단이 그때는 국립교향악단이었군요. 그때 당시에 미국 연주를 50일 동안 이제 투어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뭐 전부 좀 전체적으로 악기가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렇게 썩 뭐 자랑할 만한 악기는 못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뭐 노력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한 게 제나리우스 갈리아노라고, 그거는 진짜 세계적인 명기를 저한테 선물을 해줘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시야를 넓혀서 우리나라의 그 이상한 예술 교육 풍토라고 할까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 음악 교육 풍토에서는 뭐 너무 기족적이다, 네. 돈노름이다 하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너무나 그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입장으로 음악계에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음악계에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싸움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는다거나 좋은 악기를 사기 위해서 뭐 부모님들이 몇천 몇 억짜리 악기를 사주신 그런 재력적인 뒷받침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음악을 하는 동기들이 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잘 외국 갔다 와서 또 뭐 교수 되고 이런 걸 보통 원하는 가장 보편화된 음악가들이 선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음악은 음악이지 그것이 돈이나 명예의 수단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입학이니 다른 그 수단으로 음악이 발전해 와서 조금 우리나라 음악계는 좀 그런 면에서 좀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음악계보다는 좀 왜곡돼 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는 상당히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때 또다시 작업이 임하는 게 이제 대부분 예술가들의 생리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서양 악기로 불교 음악을 연주하면서 크게 어떤 보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제가 불교 음악계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제가 보람을 아직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느낌은 들지만, 지금 한 5년 동안에 지내온 그 이제 회한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 서양 음악이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또 스님들은 아예 돌아보시려고도 안 하시고, 또 뭐 불자님들도 굉장히 의욕스러워 하시고, 그런 부분에 저도 참 저 자신도 참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작년의 경우 KBS 이제 그 위성 TV로도 이제 전 세계 방영이 되고, 또 1,800석이나 되는 객석이 꽉 찼고, 뭐 거의 표가 없어서 나중에 쩔쩔맬 정도였고, 또 한 15개국 대사가 오시고 바티칸 교황청 대사가 오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어떤 음악을 통해서 불교를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 보람입니다. 예. 그간 니르바나 악단이 연주했던 불교 음악의 고정 레파토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뭐 고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만이 있는 작품이겠죠. 뭐 예불이, 정부기 선생님의 예불이라고 그럴 수 있고요. 또 김동환 교수님이 이제 또 참불가를 2개를 스님 작사해 주셔서 본각 스님하고 또 이련 스님하고 해주셔서 예경삼보하고 룸비니에서 이런 걸 저희가 참불가를 만들어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합풍, 그래서 지금 KBS의 국악 한마당이 이제 진행하고 계신 유은선 씨, 또 그런 곡하고 뭐 등등 그런 그 저희 뭐 참외로 많은 번뇌를 해서 지금 최명원 씨라고 독일에서 상당히 아주 유명하게 잘 나가고 있는 젊은 작곡가 불자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해주신 작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케스트라가 다 위촉한 거죠. 예. 네. 돌이켜 볼 때 가족이 아니면서 진실로 니르바나 악단을 사랑하고 후원해 주신 사람들로 네. 어떤 분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참 이 불자가 돼서 행복했고, 불자였기 때문에 또 오늘날의 삶이 이렇게 참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이제 처음 제가 초반신 때부터 만난 본각 스님이 지금 승가대 교수시면서 이제 저희 주지 스님이신데, 그분께서 뭐 단순한 신도로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불교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악단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몸과 마음으로 띄워주셨던 그런 본각 스님이 가장 뭐 거의 인원 동원부터 홍보까지 뭐 해서 그러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큰 사찰 주지 스님이시라면 뭐 예를 들면 조계사 주지 스님, 지금 또 총무부에 계시는 성관 스님, 뭐 또 봉은사 주지 스님, 도생사 주지 스님 하실 거 없이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셨고요. 뭐 일일이 다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니르바나 악단의 운영 내지 앞으로 연주 계획 등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미리 좀 안내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에 악단이 초기 단계를 만드는 거 10년을 잡았습니다. 10년을 해서 안 되면 그만두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봉축 기념음악회를 세계적인 행사로 만드는 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어떤 음악회를 통해서 사회에